목소리, 나. 세원아, 인사. 안녕. 얘들아, 오늘은 세원이랑 역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할 건데, 세원이가 잘 들어야 복습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세원이 흥선대원군 친구들한테 보여주세요. 흥선대원군. 네, 흥선대원군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했던 정책. 그죠? 조선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었죠. 그러면서 서양 세력들과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 척합의까지 세워가면서 절대 조선의 문을 열지 않았던 인물이죠. 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자, 이제 명성황후,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과 그의 아내 명성황후가 정치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조선의 문은 활짝 열렸죠. 자,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우리는 무슨 정책이라고 할까요? 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세원아? 그렇지.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조선과 손잡은 나라가 바로 일본. 그렇지, 일본입니다. 일본. 조선과 처음 손잡은 나라 일본. 자, 선생님이랑 잠깐 상황극을 해볼 거예요. 자, 넌 조선, 선생님 일본. 자, 선생님이 배를 이끌고, 운이오라는 배를 이끌고, 이제 세원이 나라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대포를 세원이한테 빵빵 쏘면서, 나랑 교류하자, 나랑 무역하자, 라고 할 때 세원이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요, 같이 싸울 것 같아요. 싸울 것 같아요. 그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어요. 대포를 쐈을 때, 싸우는 방법 한 가지. 근데 두 번째는, 명성황후와 고종은 결국 조선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일본과 조선이 맺은 조약이 있어요. 약속.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강화도 조약 선생님이 한번 세원이한테 적용을 해볼게요. 자, 세원아, 너는 이제 자주국이야. 자주국이 뭔 줄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스스로 있는 나라야. 청나라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너 스스로 있는 자주국이야. 여기까지는 좋아. 그치? 네. 근데 자, 두 번째.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런 해안 측량권이라는 것을 조선에 강요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세원이 집에 세원이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세원이 집에 가서 세원이 방에 들어가서 세원이 옷이 몇 개가 있는지 세원이 막 책이 몇 개가 꽂혀 있는지 선생님이 마음대로 조사를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근데 일본이 실제 조선의 땅에 들어가서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는 권리를 조선에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자, 세원 한번 생각해봐. 일본 사람이 조선 땅 부산에 왔어. 부산에 와서 일본 사람이 부산에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네. 범죄를 저질렀어. 혹시라도 사람을 살해했어. 그러면 조선의 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될까? 일본의 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될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건 조선이죠. 너무 독특해요. 조선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일본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일본의 법에 따라. 그렇지. 일본의 법에 따라야 된다 해서 지금 이 조선과 일본이 맺은 지금 약속은 평등한 조약이야? 불평등한 조약이야? 불평등하죠. 그렇지.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으로 결국 조선의 문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화 정책은 추진이 되는데 개화가 뭐라 그랬어? 아까 문을 조선의 문을 열어주는 거. 똑똑해요. 자, 근데 그 개화파들도요, 두 개의 파로 나뉘어. 자, 이제 내려도 돼요. 두 개의 파로 나뉘는데, 자, 지금 세원이 앞에 있는 파는 무슨 파? 읽어보세요. 급진파. 그렇지, 급진개화파. 선생님 앞에 있는 건? 온건파. 온건파예요. 자,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 좀 빨리 문을 열자. 조선의 문을 좀 빨리 열어서 빨리빨리 변화시키자라는 건 급진일 것 같아, 온건일 것 같아? 급진이요. 선생님 똑똑했구나. 급진개화파는 빨리 문을 열자. 자, 온건개화파는 그러면? 약간 느리게. 천천히 문을 열자라고 주장했던 게 온건개화파예요. 대박. 근데 자, 온건개화파가 추구하는 국가의 롤모델이 있었어. 이런 나라를 좀 따라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 어떤 나라와? 청나라. 청나라. 중국에 있었던 청나라랑 이제 비슷하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고요. 자, 세원이가 여기 꽂아주세요. 급진개화파가 추구했던 나라에는 일본의 모델을 롤모델을 삼아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
근데 네. 이제 점차 이제 결별의 때가 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 대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거 어때요? 이게 뭘까요? 별기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신식 군대야. 세원이는 군대 하면 친숙하죠? 네. 친하죠. 아, 신식 군대예요, 신식 군대. 그래서 무기가 어때요? 무기가 길어요. 길어요. 무기가 되게 좋고요. 옷이 어때요? 어떤 옷을 입었어요? 한복이요. 한복 입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새 옷이야, 새 옷. 새 옷을 입고 엄청나게 월급이 빵빵했고 그리고 신식 무기를 들었던 별기군을 조선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식군인이 있으면 옛날에 있었던 구식군인도 존재해요. 네, 근데 존재해요. 신식군인에 비해서 구식군인의 차별 대우가 되게 심했어. 신식군인은 맨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무기를 들었다면 구식군인들은 월급을 못 받았어요. 1년이 넘도록. 자, 만약에 세원이가 구식군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저 그만두고 싶은 생각. 그렇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의를 해요. 누구한테? 그 당시 신식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일본인들이야.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신식 군대를 이끌었는데 이 구식군인들이 일본인 교관한테 가서 왜 우리는 월급을 안 주냐? 월급을 달라라고 해서 결국 월급을 받았어. 쌀을 받았어. 네. 자, 그래서 세훈이가 구식군인이야. 쌀을 줬어, 선생님이. 좋죠? 일단은 네. 월급을 받았으니까. 근데 쌀을 열어봤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저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돌 같은 거 있어요. 박수 박수. 맞아요? 아, 그 안에 돌이 섞여 있었어요. 이 열받은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 결국 반란을 일으켰죠. 들고 네. 일어났죠. 그걸 이모년에 일으킨 군대 반란이라고 해서 네 글자로 줄여봐.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반란. 이모굴 반란. 반란. 이모굴 반란. 네 글자. 이모군 반란. 이모군 반란. 다섯 개인데. 이모곤란이라고 합니다. 아, 이모곤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대박 사건이 이제 발생하죠. 우리 이제 계속 지난 시간에 거 복습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당시 조선에서 자, 명성황후를 들어주세요. 자, 명성황후와 고종이 집권하고 있었던 당시에요. 명성황후. 자, 이 명성황후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그 당시. 자, 일본이요.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좋았겠지. 좋진 않죠. 자,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하진 않고요. 자, 결국 청이라는 나라. 이 명성황후는 청나라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청에 이제 SOS를 보냅니다. 자,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청나라가 들어와서 이모곤란을 한 방에 제압을 해줘요. 자, 세원이 생각해보세요. 청나라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어. 네. 그래서 조선에서 이모곤란을 한 방에 제압을 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청나라 군대는 이제 물러가야 돼요. 너무 똑똑해서 물러가야 돼. 물러갈까? 안 물러갈까? 안 물러갈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물러가죠. 어떻게 들어온 곳인데.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조선의 정치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도 간섭하고 경제도 간섭하고 모든 것들을 간섭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 한번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까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있습니다. 온건개화파는 청에 친한데 급진개화파는 어디에 친해요? 일본이요. 일본. 누가 열받기 시작해요? 일본이요. 그렇지. 일본이 열받기 시작하는 것도 맞고요. 이 급진개화파들이 계속 청나라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니까 열받죠. 그래서 급진개화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줄 알아요? 어떤 계획을 세울까? 만약에 반란? 그렇지. 약간 비슷해요. 급진개화파들이 이 청나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세원이 먼저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 급진개화파의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그 당시 20, 30대였어. 20, 30대요? 20, 30대. 선생님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어요. 이랬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찍힌 사진이라 그렇지. 얘들아, 이 20, 30대의 젊은 피가 끓는 이 급진개화파들이요. 쿠데타를 계획해요. 쿠데타요? 쿠데타가 뭐냐면 정치 권력을 바꾸는 일이야. 그러니까 청나라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서 쿠데타를 계획을 해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 조선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 청나라가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잠깐 몇 명, 한 1,500명 정도를 조선에서 빼가요. 그 틈을 타서 이 급진개화파들이 누구의 힘을 입고, 여기 지금 급진개화파들은 어떤 나라를 롤모델로 삼았다 그랬죠? 조선. 어떤 나라를 롤모델로 삼았다 그랬죠? 일본이요. 그렇지. 일본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일본과 함께 이 급진개화파들이요, 이제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자, 어떤 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냐. 그 당시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거 한번 들어볼까?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 이거 우체국이다, 세연아? 어떻게 생겼어요? 우체국처럼 생겼어요. 우체국처럼 세연아, 우리 왜 다시 찍는 거예요? 어제 찍은 게 용량이 다쳐서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치? 우리가 어제 되게 잘했었는데 지금 핸드폰 용량 때문에 10분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오늘 다시 찍어볼 거예요. 자, 우리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세연이 이거 들어볼까? 이제 개화파가 두 파가 있었다 그랬죠?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 근데 이모곤란으로 인해서 명성황후가 이모곤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누굴 불렀어? 청나라요. 청나라, 그렇지. 청나라를 불러서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오자 조선의 내정 간섭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드디어 이 급진개화파, 일본을 등에 입은 이 급진개화파들이 청나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뭘 일으켰다고? 혹시 기억나요? 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요. 선생님 어제 얘기했듯이 우정국, 세연이 어제 이거 봤었죠? 우정국이 네. 뭘까? 우정국? 우체국이요. 그렇지.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데 이 우체국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 자리였어요. 축하 파티 자리에서 당연히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다들 참석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때다, 이 축하 파티다라고 하면서 안에서는 막 열심히 축하 파티를 열고 있을 때 이 급진개화파들이 밖에다가 뭘 할까? 불 질러요. 불을 질러요. 그래서 놀란 이 온건개화파와 이 명성황후의 그런 명성황후의 측근들이 놀라서 밖으로 막 뛰어나왔겠죠. 그럴 때 이 급진개화파들이 숨어서 이 온건개화파와 명성황후 일파들을 어떻게? 칼로 찔러요.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건 갑신년에 일어난 쿠데타, 정변이라 그래서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 네 글자로 줄여봐. 갑신정변. 정답,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변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의미해요.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 갑신정변.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 또 명성황후가 당황을 했겠죠. 온건개화파 명성황후가. 그러면서 명성황후가 또 어떤 일을 벌일까요? 자, 명성황후는 긴급할 때 누굴 호출해요? 누구에게 SOS? 총이요. 청나라, 또 청나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일본을 등에 입은 급진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이거 수습 못하니까 빨리 와서 도와달라라고 해서 또 청나라의 군대가 또 왔어요. 또 왔어요. 그렇죠. 또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에 또 청나라의 군대가 들어와 있는 상황. 그러면서 3일 만에 이 청나라 군대가 갑신정변을 마무리를 지어버려요. 갑신정변을 끝낼 수 있게끔 이 청나라가 와서 갑신정변을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거.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요거 중요한 거. 세연아, 이거 선생님이 어제도 보여줬죠? 이 급진개화파들. 네. 20, 30대 되게 젊은 친구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급진개화파들이 굳이 왜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까지도 갑신정변이라는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을까? 세연아? 왜 굳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것 같아요? 평등한 삶을 위해. 그렇지. 어제 했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자, 급진개화파들이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지금 현재 누구의 간섭이 너무 심해? 어느 나라에? 청이요. 똑똑해요, 진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하니까 청나라 간섭으로부터 좀 멀어지기 위해서 갑신정변을 일으킨 게 첫 번째 목적인데, 두 번째 목적은 정말 선생님이 여기에 뿅 반했다 그랬죠, 어제도. 자, 그 당시 우리 조선은요, 무슨 사회였을까? 평등하지 않은 사회였겠죠? 그렇지. 계급이 있었어요. 양반, 중인, 상인, 평민 같은 계급이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 급진개화파들은 주로 어느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일까? 양반이요. 아유, 너무해요. 양반에 속했던 사람들이, 양반 출신의 그런 아들들이 급진개화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세연이가 뭐라고 얘기했지? 급진개화파들이 추구했던 사회가? 평등한 삶. 평등한 사회.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꿨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선생님 어제도 예를 들었지만, 자, 세연이가 롤을 하진 않죠? 어제 했었어요. 어제 롤을 한대요. 자, 그래서 세연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 부자고요. 선생님은
롤 게임에서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롤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아이템이 많으니까 선생님이랑 경쟁이 안 되죠. 선생님이랑 롤 게임을 하면 당연히 누가 이겨요? 선생님 아이템이 없고 너 내 아이템이 많으니까. 저가 이기죠. 당연히 세연이가 이기겠죠. 근데 세연이가 너무 멋있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정정당당하지 않다. 똑같이 아이템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싸워야 정정당당한 거다. 그래야 경쟁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세연이의 모든 아이템을 버려요. 버리고 선생님이랑 싸울 이제 그 평등하게 싸울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세연이의 모습 어떨까요? 멋져요. 멋져요. 바로 거기에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급진계열파들은 모든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평등한 사회를 꿈꿨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제도 폐지를 주장을 합니다. 갑신정변 결과. 되게 멋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나 이 청나라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결국 3일 만에 이 갑신정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 3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일단 명성황후가 갑신정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불렀어요. 자, 조선에 청나라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젠 또 어떤 나라가 있죠? 일본이요. 그렇지. 급진개혁파의 갑신정변을 도왔던 일본이요. 조선에게 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갑신정변을 일본이 도왔잖아요. 근데 이 갑신정변이 실패함에 따라서 이 일본 사람들이 이 갑신정변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인들이 많이 죽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공사관도 불에 탔다. 그러니까 배상금을 내놔라 라고 하면서 또 돈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조선에 한성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되고요. 청나라와 일본이 지금 두 군대가 모두 조선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또 조약을 맺어요. 조선이 빠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약을 맺는데요. 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조약을 맺느냐면 지금 청나라도 바쁘고 일본도 바쁜 상황이에요. 조선에 다 모두 신경을 쓸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군대 모두 본인 나라로 철수를 하자. 그 대신 나중에 혹시라도 한쪽에 군대가 들어오면 다른 한쪽에도 통보를 해서 같이 들어오게끔 하자라고 서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해요. 지금 명성황후도 처음에는 청나라에게 SOS를 요청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 청나라가 계속 조선의 정치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이 명성황후도 자신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SOS를 보내지 말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청 대신 이 청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다시 요청을 해요. 그 세력이 누구냐면 청나라 위에 있었던 세 글자예요. 혹시 기억나요? 러로 시작해, 러. 러시아. 그렇지.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러시아는 당연히 조선에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다고 생각을 해서 이 명성황후의 손을 잡게 되죠.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그 당시 러시아랑 경쟁 관계가 있었던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예요. 러시아와 영국이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이 러시아가 조선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이 영국이 들은 거예요. 이 영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러시아의 세력을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우리나라 조선에서 거문도라는 곳을 불법 점령을 하기 시작해요. 이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훈이 알죠? 여기 거문도가 어디 있어요? 거문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제주도 위에 남쪽에 있는 섬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기 시작해요. 자, 조선이 어때요? 지금 영국의 청나라의 일본의 엄청나게 많은 서양 세력들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일까, 이 조선이? 조선이 약간 불편할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너무 불편한 상황이죠. 조선의 생각과는 정말 상관없는 방향으로 지금 서양 열강 세력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조선. 그럼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해야 될까, 세연아?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지 다음엔 당하지 않으니까. 다음에는 박수 하자, 여기 진짜. 세연이 정말 멋져요. 그렇지.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친구들한테 역사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연이처럼 이렇게 역사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역사 공부를 잘하려면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돼. 언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또 하나의 꿀팁이 있나요? 또? 너무 글씨만 보지 말고 그림을 봐야 돼.
너무 글씨만 보지 말고 그림을 봐야 된다. 어떤 그림을 봐야 돼, 세연아? 이런. 세연아, 끝났다. 잘했어. 아. 이제